친환경 차량 지금 사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예스. 제 수소전기차 가지고 44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이 정확히 66,000원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월등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높지만 유지비도 저렴하고 각종 세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지난해 전기, 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1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비롯해서 장단점과 보조금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분석실장 이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가 친환경 차량인 만큼 바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yes 또는 no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지금 사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예스. 네, 두 분 다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이유는요, 영상을 먼저 본 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동차가 있다는데요. 친환경 차량인 이 차를 선택해서 잘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엄윤진이라고 합니다. 윤진 씨, 쏠쏠한 정보와 경험담 잘 알려주세요. 윤진 씨가 타는 친환경 차는 전기차였군요. 윤진 씨는 출근 전에 미리 아파트에 공동으로 설치된 충전기로 집합 충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실화인가요? 충전을 한 90% 정도 했을 때 한 400km 정도 운행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차이가 큰 게 이제 전비, 나가는 유지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한 달에 유지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차를 타면서부터 한 달에 3만 원? 3만 원 안쪽으로 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연료비가 자그마치 3분의 1이나 줄었다니 오늘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전기차로 달리는 윤진 씨의 출근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카페를 운영하는 윤진 씨는 비교적 아침 출근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즐긴다는데요. 윤진 씨가 이렇게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 2년,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답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밟는 대로 나가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깔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부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한 번에 이동은 할 수 있더라고요.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도착했을 때 거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간당간당하니까 조마조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충전소 가서 이제 충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 불편한 점이라고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을 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긴 해요. 매번 충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게 역시나 전기차의 불편한 점이었네요. 하지만 윤진 씨는 그 불편함조차도 무색할 만큼 전기차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는데요. 특히나 잘못된 정보나 편견으로 전기차를 타는 걸 주저하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세차를 하려고 지금 자동 세차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도 자동 세차가 가능하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전기차니까 물에 닿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오해들이 많았는데 이제 운행을 해보고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동 세차나 이런 데에 맡겨도 물이 튀겨서 전기에 문제가 가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전기차를 타면서 느낀 윤진 씨의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 하나씩 풀어볼까요? 과속을 하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데 그럼 전비가 가장 좋은 속도는 얼마 정도죠? 예. 확실히 과속으로 달리면은 배터리가 확실히 빨리 닳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km 정도가 가장 전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면 소모품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소모품 갈았던 게 워셔액이랑 에어컨 필터 정도,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전비 문제도 있지만 소모품 비용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전비에 소모품 비용까지 이 정도면 달리는 저금통 아닌가요? 게다가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아주 쏠쏠하죠? 정부 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한 350만 원 정도 받아서 총 한 1,3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카드에 등록된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써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신용카드에 따라서 이제 결제금의 이제 할인율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를 충전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한 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7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 누구나 우려하는 한 가지. 윤진 씨, 실제로 충전이 불편하진 않았나요? 앞으로 계속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늘어나기만 하고 기존에 보급이 되었던 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이제 충전소에 갔을 때 고장난 기계들을 많이 접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되게 많았고 고속도로를 일부러 빠져나와서 일반 국도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소를 찾기도 했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게 가장. 윤진 씨의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 어떠셨나요? 보조금 받고 할인 받고 하면서 연비까지 아끼는 달리면서 돈 버는 전기차.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네, 영상을 보기 전에 두 분 모두 다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실장님, 왜 예스라고 하셨나요? 예,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뭐 주행 성능이나 안전성,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친환경 차가 초기 구매 비용이 높지만 유지비도 저렴하고 각종 세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왜 예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나요? 예스인데 좀 나눠져요.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국민 2.2명당 한 대꼴로 보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하면 한 1.8대 2대 접근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번에 차를 구매해서 주말에 좀 야외 나들이도 하고 다목적으로 쓸 거면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차종도 많고 가격도 적당하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세컨카 개념으로 그냥 마트나 가고 주행거리가 200km 미만으로 짧아도 좋고 소형이라도 된다 이런 용도라면 저는 기다리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쯤 되면 반값 전기차가 쏟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25,000에서 한 3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네. 차량 가격이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당장이냐 1년 후냐 네. 이렇게 답이 나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네네.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의 장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유지비가 저렴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밖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력성 등이 굉장히 좋고 보통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완속 충전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급속 충전 100%로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 1km 주행하시는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충전 비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비슷한 급의 이제 그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 이제 가솔린으로
그 주유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이 한 140원에서 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급속 충전이란 보수적인 조건 하에서도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류세를 절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타면서는 돈이 거의 안 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기 운영하시면 네.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뭐 요즘에는 차 사면 1, 2년 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또 적게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 저도 수소전기차를 지금 45개월째 타고 있거든요. 45개월이요? 예, 횟수로 이제 매달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질문이 수소전기차가 이제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7천만 원대거든요. 네. 7천만 원대의 차량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가 내연기관을 운영했을 때는 네. 연료비를 제외하고 한 4년 운행을 하면 유지비, 오일 교환비나 브레이크 패드나 여러 가지 비용이 한 3,40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참고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제 수소전기차 가지고 44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이 정확히 6만 6천 원입니다. 그중에 네. 와이퍼 2개를 네. 교환할 필요 없다고 근데 잘못 깔았어요. 그거 빼면은 2만 3천 원짜리 공기 클리너, 네. 에어 클리너 2개 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최근에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차가 정차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만 킬로가 넘게 뛰었는데도 타이어가 브레이크 괜찮아요? 패드도 네.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고 타이어도 제가 볼 때 8만에서 10만까지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한 8년 정도 차를 운행할 때 네. 타이어 교체 비용 수십만 원을 제외하고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유지비는 상당히 줄어든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네네. 수소 전기차를 타고 계신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친환경 네. 차량을 타고 계신 건데 네네. 만족하시나요? 정말 만족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지역별로 만족도가 틀려요. 그래요? 제가 너무 차가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서 제 주변에서 4년 동안에 저하고 똑같은 색깔로 9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 9명 모두 너무 만족도가 높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세종, 대전, 특정 지역 요 지역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의 보급에 따라서 서울 지역은 다소 좀 빡빡하고 불편함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아. 결국은 충전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네. 전기차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 수소전기차 차가 두 개를 많으시네요. 두 개를 다 친환경 비교하자면 차량으로. 그렇죠. 비교하자면 네. 수소전기차의 월등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기차의 경우에 이 정부에서 정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1,350만 원이던가요. 굉장한 보조금을 받고 할인된 금액으로 차를 구매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각종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구매 보조금 외에도 그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40만 원 감면이 되고 전기차, 수소차는 140만 원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50% 감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이 됩니다. 근데 서울시설공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이 50% 할인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충전하는 경우에는 1시간 무료를 해주고 그 이후로 50% 감면이 됩니다. 네. 자, 전기차의 매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인데요. 올해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예,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냐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는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0%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5,700에서 8,500만 원 사이의 전기차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8,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중대형은 최대 500만 원, 뭐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 이렇게 기본 보조금 외에 그 제작사가 충전 인프라, 충전기를 얼마큼 많이 보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120만 원 이렇게 또 플러스 되는 게 있고요. 뭐 V2L이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갔으면 20만 원을 추가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정확히 영업사원한테 따져봐야 되는데 각각의 항목들을 다 더해서 토탈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서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전기차 구매하실 때는 10% 추가 지급이 되고 이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는 20% 추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상공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구매하실 경우에 30% 추가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군요. 예, 추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네. 전기차 외에 친환경 자동차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네. 한번 설명 이 부탁드릴게요. 친환경 자동차의 그 정의는 정책에 따라 다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간별로 미리 얘기해 놓거든요. 얼마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전기차, 조금 아까 얘기한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네 종이 친환경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이브리드 쪽은 2025년이면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치 디젤이 벗어난 그렇죠. 벗어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1km 주행할 때마다 뭐 유럽 같은 경우 93g, 국내는 95g 정해져 있고요. 이건 네. 매년 감축하도록 푸시하고 있는데 네. 2025년쯤 되면 이게 81g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83g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단 두 종만 친환경 자동차로 남을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죠. 바로 수소 자동차인데요.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이 도시가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무려 4천만 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수소 전기차 지원금 혜택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누구보다 앞장선 지역인데요. 올해 역시도 수소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화성시가 현재 23년도 배정된 금액은 약 140억 원 규모로 되어 있고 차량 대수로 치면은 396대로 지금 현재 측정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저희가 이제 국비로 2,250만 원, 시비로 1,250만 원 합쳐서 3,500만 원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저희가 공고를 시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거의 3분의 2가량이 벌써 지원 신청을 해주셨고 현재 화성시에서는 총 25대의 수소 전기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아직 수소 전기차가 낯선 분들 많으시죠? 그럼 저희 제작진이 수소 전기차에 동승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드라이버를 맡아주실 이주상 주무관님, 안전운전 잘 부탁드립니다. 수소 전기차는 아직 상용화를 꿈꾸기엔, 쉽게 말해 대중화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단계이지만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의 필연적인 선택지로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도 탱크에 충전된 수소와 자동차 외부로 들어온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작동해 바퀴를 움직입니다. 이때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의 공기 정화 기능까지 하는 이동식 공기청정기로도 불리는데요. 수소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또한 전기차를 넘어선다고 하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출장 다닐 때 민원 응대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장에 나갈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또 연비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무엇보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예산 절감이 필요한데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연료비 절감이 좀 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친환경 차량을 애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소음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소음이 안 나서 조용하게 운행할 수 있어서 차량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편이죠. 역시 쾌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워낙 소음 없이 편안하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데 환경도 지키고 연비도 절감해주는 수소 전기차. 정말 타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충전 인프라 때문인데요. 저희 화성시에는 수소 충전소가 지금 3곳 운영하고 있고요. 향남의 화성종합 경기타운, 남양의 남양시청, 그다음에 동탄 이렇게 3곳에서 지금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화성시의 세 번째 수소 충전소인 이곳은 화성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뚝 열어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기름을 넣거나 전기차를 충전할 땐 셀프가 대세이지만 수소는 저장 탱크의 수소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분이 충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충전 가격은 어떨까요? 예, 차량 충전되는 양이 차량 한 대당 평균적으로 5kg 정도 들어가는데 킬로그램당 단가는 9,900원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국내 수소 차량의 연비는 킬로그램당 9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충전하신 분은 5분, 좀 오래 걸리는 건 10분까지 걸리는데요. 평균 1시간에 한 10대 정도 저희가 충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마다 틀리겠지만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8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10시간 한다면 1시간당 10대 정도씩 충전하기 때문에 100대까지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땐 이용 시간과 실시간 현황을 알려주는 어플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팁이랍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수소 전기차를 타는 시민분께선 수소 전기차 생활 만족하실까요? 수소차를 선택하게 된 경우는 친환경차고요. 비용적인 면에서나 유지비나 톨게이트비도 50% 저렴되고 또 일단은 조용하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타시에 비해서 화성시는 그 지원이 좀 많아요. 저는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작년 같은 건 거의 4천 정도 많이 해서 그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소를 좀 더 많이 구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미래 환경의 해답이라고도 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친환경 라이프, 활짝 웃는 에코시티의 꿈을 이루어줄 수소 전기차 시대가 이젠 꿈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이제 맞춤형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못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잉여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수소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된 수소를 활용하는 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소 전기차 역시 장단점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둘 다 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수소 전기차의 장단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측면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 좀 보완 설명을 하면요. 네. 우리가 태양열 전지판을 깔았을 때 여름에 전기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겨울에는 좀 태양열 발전에서는 전기 생산이 적겠죠. 네. 근데 이 잉여 전력을 ESS 같은 배터리에 보관을 해놓으면 배터리에 보관된 전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소가스로 바꿔서 압축 보관하면 18개월 동안 그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지역별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어떤 생성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네. 수소 에너지로 바꾼다는 개념이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가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네. 그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 한 번 충전하는데 600km가량 주행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600km 정도 주행하려면 그 수소 전기차 넥소급의 전기차를 만들면 배터리 무게가 800kg이 들어가야 돼요. 차가 무거워지고 충전 시간도 열몇 시간으로 길어지겠죠. 좀 더 나아가서 일반 우리가 전기 버스에는 배터리가 2톤이 실립니다. 네. 그러면 충전 시간도 15시간이 넘어가고 비싼데 2톤이나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300km밖에 안 돼요. 결국은 400에서 500km 미만의 짧은 주행거리는 제작 원가가 전기차가 저렴하고요. 500km 내외가 전기차 생산 비용하고 수소 전기차 생산 비용이 등가, 동등해지는 위치고요. 600km를 넘어서면 수소 전기차의 제작 원가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레인지, 먼 거리를 주행을 하고 트럭이나 버스나 열차 이런 쪽은
전기 시스템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고 제작 원가도 다운될 수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네. 두 개가 친환경 자동차로 두 축으로 병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한편 일각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충돌이 있을 때 네네. 폐차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필 제가 또 어떻게 사고 경험이 생각하시나요? 있어요. 네. 예, 그 깜짝 놀랄 만큼 네. 앞차는 상당히 많이 앞으로 밀리면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만 제 차는 바로 운행을 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 연료 탱크의 어떤 연료 누출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수소 충전소 가보시면요,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옆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고 폭발해도 위로 다 바람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폭발 사고로 비유를 한다면 일반 LPG 충전소의 폭발 사고보다 오히려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친환경 차량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대표적인 정책이 올해 3월에 이제 발표됐던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합산해서 45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고 좀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구매 보조금 외에도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나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고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랑 인프라 구축 과제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장 같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 주요 부품 국산화율 개선 및 이제 가격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전략 기술에 미래 자동차를 포함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교수님 또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예,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충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약 우리나라에 한 100만 대 정도가 보급될 계획이고 그 절반이 한 50만 기 정도의 그 충전기를 세울 계획인 거죠.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도 20분 충전에 한 300km 정도만 주행한다라고 하면 서울, 부산이 한 4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80% 이상의 거리를 한 번 충전에 20분 만에 커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보급을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15분에서 길어야 30분 안에 한 9km 안에 충전소가 있으면 내가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최적재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00기, 일본은 1,600기의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전체가 커버되는데 우리나라는 450에서 480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만 있으면 그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2, 3년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친환경 차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아빠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수소 전기차로 바꾸신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수소 전기차는 수소 폭탄처럼 터져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제 주위를 보면요. 수소 폭발 위험 때문에 수소 전기차 타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포비아, 공포심을 느끼는 게 강릉에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의 그 수소탱크의 기압은 약 10기압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낮은 압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금속 재질로 된 탱크였거든요. 그게 폭발을 하면서 그 파편이 튀고 이로부터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제 수소연료 전기차에 들어가는 탱크는 복합재료입니다. 복합재료는 찢어지면 찢어졌지 폭발은 절대 안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작사에서 이걸 만들 때 당연히 뭐 용광로 실험, 충돌 실험, 낙하 실험을 거쳐서 현재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니까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와 이 화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화재 시에 탈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전기 자동차의 화재 발생률은 이제 가솔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미국 CNBC에서 2022년 1월에 두 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발생률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차량 10만 대당 화재 사고율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400여 건이고 가솔린차는 한 1,500여 건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2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차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차장에선 전기차가 안전할까요?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어쩌죠? 그리고 비가 올 때 충전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배터리이고 또 물이랑 닿으면 또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방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혹시나 어떤 충돌로 인해 가지고 외곽이 흔들리거나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수분이 감지되는 순간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서 충돌로 배터리가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셧다운이 되면서 고압의 전기가 노출돼서 탑승객이나 일반 승객에게 감전되는 위험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가 올 때 충전은 아마 커넥터 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치되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직접적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커넥터 부분들도 접촉을 했는데 수분이 있을 경우는 센서가 감지를 해서 충전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네. 다양한 실험을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기차는 몇 년만 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 자체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이제 총 주행 거리나 충반정 횟수 그리고 배터리 자체의 성능 외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충반전 습관 같은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2세대 전기차 모델의 경우에 지금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만 킬로 이상 주행한 경우에도 초기 성능의 90% 이상이 확보가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께서는 중간에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조사에서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 8년에서 10년, 한 10만에서 20만 킬로까지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휴대폰 배터리도 좀 그렇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600억 원의 여행비, 휴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이번 봄나들이에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해서 관광도 즐기고 공해는 줄이는 친환경 봄나들이로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오늘 방송에서 친환경 자동차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업체들 말고도 대학이나 연구소,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국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더 애정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참여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다가 아직도 감동이 있는 게 캐나다의 에어케어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표어가 뭐냐면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결국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매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은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